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2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제 1차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약 4개월, 한 120일 정도 잡고 이제 2차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2차 D-Day가 10월 7일이죠. 10월 7일. 자, 2차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2차 접수할 때 꼭 일찍 접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추천이 아니라 완전히 강력 추천 드립니다.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빨리 없어질 수 있어서 좀 늦게 하면은 오히려 되게 먼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도 우리가 시험은 10월 7일이지만 한번 접수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항상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자, 현강도 그렇지만 온라인 수강하신 분들, 제 수업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매우 익숙하지만 또 항상 매 커리큘럼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 OT를 진행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답안 작성 특강 중에서 사무관리론 관련된 부분을 또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제 몇 번째 제 소개를 하지만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행정사로 시험으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사무관리론을 수업하고 있고 1차는 이제 다른 곳에서 시대에듀에서 하고 있어서 시대에듀에서 하고 오신 분이 여기서 2차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2차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전속으로 돼 있어서 2차는 여기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박사 수료입니다. 그래서 수료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료를 마치고 있고, 자, 이제 강점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도 그렇고 행정과 법학 답안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 학부생들도 다 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고 여러분은 답안지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상 답안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강평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 2차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작년에 시험 봐보신 유해생분들도 있겠지만 동차생 그리고 2차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1차 끝나고 이제 막 2차 책을 구매한 생동차생이라고 해요. 생동차생 분들이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사 2차 특징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이제 유해생분들은 한번 다 겪어보셨겠지만 우리 행정사 시험은 법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전이 주어지지 않아요. 혹시나 다른 공부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무사라든지,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주어지는데 행정사, 세무사, 간평사 몇 가지 법 과목인데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법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법 조문을 암기해서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법조문 암기해서 써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백지에다가 법 과목을 암기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뭐를 써야 되냐? 그냥 주저리 내가 이해한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목차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법 과목의 법 조문에 목차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저도 채점할 때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막 빽빽하게 썼는데 안타까운 게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오락실이든 여러분들 게임하셨을 때 막 쏜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딱 유효타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맞춰야지 점수가 나오는데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유효한 부분, 점수가 딱 나오는 부분이 이 목차랑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행정사 4과목 다 무슨 과목이에요? 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 4과목이 모두 법 과목입니다. 답안지를 막 그냥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학 답안지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주관식이니까 내가 그냥 쭉 서술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법학 답안지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답안지 작성 분량 및 시간 배분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성 분량, 작성 시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답안지는 우리가 아무 답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접수했던 큐넷 사이트 기억나실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안지가 나와요. 이 답안지에서 간병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등의 이 표준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그 답안지를 여기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인터넷에 그냥 한국산업인력공단 뭐 답안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2, 3천 원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 학원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여기다가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A4 용지나 연습지에다가 막 적다가 여기다 답안지를 써보면은 분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약 20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줄 정도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왼쪽에 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6월 17일부터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하실 건데 이 줄이 뭐냐, 어떻게 써야 되냐 좀 궁금하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줄은 이렇게 좀 맞춰주는 줄이에요.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로마자 1번부터 로마자 1, 그 다음에 1, 양가로 1, 반가로 1, 동그라미 1, 이 순서로 이제 체계를 쓰실 거예요. 이 순서로 쓰실 건데 여기다가 사실 맞춰주셔도 돼요. 이렇게 로마자 1,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게 1, 양가로 1, 이 순서로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냥 순서대로 쓰셔도 되고 조금씩 들여 써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는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 중요한 사항은 꼭 여기다가 문제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되는데 꼭 꺽쇠 표시하시고 문제 1이라고 쓰시거나 이거는 상관없어요. 문제 1이라고 쓰시거나 자, 꼭 문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 표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 1, 2, 3, 4 써야 되는데 문제 1에 물음 1, 물음 2가 있는데 물음 2에다가 문제 2로 착각을 해서 갑자기 나중에 문제 6까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4나 5밖에 없는데 이런 거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 문제가 그냥 다른 문제를 써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이제 문제 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로마자 양식, 숫자 양식 체계도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사람마다 성향 차이예요. 저는 글씨 되게 크게 쓰잖아요. 저 이렇게 답답한 거를 좀 싫어해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쓰는데 여기다 썼을 때 보는데 깔끔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이 순서 맞춰서 그냥 이 체계대로 깔끔하게 써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1번에 대해서 막 내용을 썼어요. 근데 한 번 줄 바꿈을 하고 한 줄을 띄고 이제 2번을 써주셔야지 여기를 막 다닥다닥 딱 붙여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보기 답답합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자, 이거는 형식이 이미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논문도 쓰고 학회지마다 이 형식 양식이 굉장히 깐깐해요. 학회마다 편식 간사도 따로 있고 자간, 장평, 폰트 다 다르고 이만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1번 쓰고 2번을 딱 붙이지 마시고 한 줄을 띄고 2번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좋은 게 더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많이 쓴 것 같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딱딱 이렇게 나눠지게끔 단락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분량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페이지 이렇게 펼치시면 이제 2장이 나올 거예요. 2페이지 나올 건데 한 페이지 하고 3분의 1 정도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하면은 답안지 작성 분량은 한 페이지 하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 쓰면은 적정하게 잘 썼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매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을 보다 보면 욕심이 나요. 나 이 문제는 너무 내가 잘 외운 문제라고 욕심이 나서 막 폭주를 한다. 여기까지 막 써버린다. 그러면 시간은 한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과목에서 빵꾸가 나요. 거기서 그만큼 못 쓰게 마련이고 실제로 여기서 시험장에서 배분 못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백지 써서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 이 정도 쓰면은 여기서 잠깐 멈춰도 된다. 내가 이만큼 더 쓰고 싶으면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넘어와서 여기서 이어서 쓰시면 돼요. 일단은 멈추시고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문제 2 이렇게 넘겨서 써주시면 됩니다. 채점을 할 때 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 2를 많이 이어서 쓰세요. 문제 2 이렇게. 자,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한 페이지 반 정도를 봐야지 분량 정도로 체크가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한 페이지 반 분량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야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바쁘고 문제 보면서 시간이 없는데 또 여기서 한 페이지 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문제 3이면 한 페이지 반 계산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3분의 1 쓰고 여기를 비워두시고 넘기셔서 바로 문제 2,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눈으로 보면서 넘기시면서 한 문제씩 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한 페이지 3분의 1이 표준적인 양이지만 당연히 어떤 문제는 내가 불이 타니까 되게 좁게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든 보론이라든지 법목적을 외우신 거를 추가를 해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남기시고 그러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런 시간이 남는 시간에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좀 더 자신 있고 추가로 쓸 수 있는 문제를 더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지 여기서 문제별로 당연히 분량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 자,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례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약수령 문제가 있죠. 사례형, 약수령.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밖에 없기 때문에 사례형 시간 배분을 신경 쓸 건 없지만 사례형 같은 경우에서 12분에서 13분 쓰셔야 돼요. 12분에서 13분. 그리고 약수령 같은 경우에 7에서 8분 쓰시면 됩니다. 7에서 8분. 그래서 둘이 합쳐서 두 문제 20분, 그러니까 평균 10분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두 과목 100분인데 5문제 5문제면 10문제죠. 100분에 10문제니까 한 문제당 10분. 근데 사례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약수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례형을 12에서 13분 잡고 그리고 약수령은 7에서 8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 다 8분 이내로 끊으시면 되고 그만큼 시간이 좀 남으신 건 어디다 쓰면 되냐? 실무법에서 우리 사례형 보통 40점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시간 좀 더 쓰시면 되고 8분까지 쓰시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런 남은 부분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법목적 보론 이런 거 충분히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시험을 볼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자 답안지는 말씀을 드렸고 펜도 이제 중요해요. 그동안 공부랑 다르게 답안지에 쓰는 건 뭐예요? 우리 이제 무기죠.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4개월 동안 쓰셔야 되는 게 이제 펜이라서 펜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펜을 어떤 걸 쓰는지 답안지를 여기다가 실제 답안지 양식에 썼을 때 그 속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연습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펜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시계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펜 3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에너겔과 제트스트림 그리고 사라사 이 3개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뭐 모나미라든지 여러 가지 펜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그래도 이유가 있겠죠. 전통적으로 강한 펜이니까 한번 써보시고 그래도 내가 지금 쓰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거를 써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그냥 썼을 때는 지금 쓰는 펜이 필기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100분씩 2번이니까 거의 3시간 동안 써야 돼요. 그만큼 중간에 안 끊겨야 되고 똥이 나와서 번지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펜이 3시간 동안 갈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펜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답안지에다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분량도 이 답안지 분량으로 한 페이지 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험까지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답안지를 뭐 무료로 프린트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답안지에 한번 꼭 써보기. 그리고 펜을 내가 뭘 쓸지 한번 준비해보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0.5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서 잘 안 써지고 좀 너무 똑같은 암기를 외워도 0점으로 쓰면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0.7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는 요걸 썼어요. 제트스트림을 썼는데 좀 사람마다 에너겔이 좀 통이 크고 이렇게 사람마다 손 모양도 다르고 하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답안지 작성 특강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하고 안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펜이 이거 3개를 쓰는 거는 당연히 3개를 쓰는 건데 무슨 색을 써야 돼요? 무슨 색? 검은색 써야죠. 검정색. 아예 유의사항에 써 있어요. 반드시 검정색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유색이나 연필을 사용했을 때는 0점 처리한다라고 아예 써 있어요.
자, 그런데 끝나고 오신 분이 있죠. 원래 연습하실 때 파란색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쓰고 계셨다. 자, 이거를 몰랐으면 진짜 0점이 될 뻔한 거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채점을 해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파란색이나 검정색에 가까운 이상한은 죄송하지만 회색 같은 거, 그런 거를 쓰신 분들이 계세요. 0점 처리, 0점 처리. 그래서 꼭 검정색으로 쓰시면 되고, 이런 디테일한 유의사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다 0.5점, 1점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검정색으로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 공무원 기한의 양식은 이 로마자 숫자 체계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반가로 1 다음에 양가로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순서가 달라서 그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채점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이제 교수님들 채점을 하는데 학회 기준의 법학 답안지 양식은 요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상관없이 로마자부터 로마자 1, 양가로 1, 반가로 1, 동그라미 1 이 순서로 쓰셔도 무방하십니다. 사무관리로는 사례가 없어서 로마자를 쓸 일이 아예 없어요. 1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사례형은 로마자부터 출발하시고 약수령은 1부터 출발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보셨고, 사무관리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관리로. 다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또 지금 듣는 거랑 그때 2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랑 기분이 다르실 거예요.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사무관리로는 약수령 시험이에요. 약수령 시험. 나중에는 되게 고마울 거예요. 사무관리론이 사례가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저도 그래요. 사실 사무관리론이 막 좋아하는 분이 많이 없지만 생각보다 한 번 딱 잦아 놓으면 사례가 없으니까 응용이 없잖아요. 응용이 없어서 그냥 알면 열심히 쓰시면 되는 시험이에요.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70개 정도 논점 있죠. 그거를 외워서 들어가면 끝인 시험이에요. 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헷갈려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수령인데 그냥 막 외워서 막 주소 없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걱정되는 분들이 혹시나 혼자 공부하실 때 막 법조문 막 프린트해가지고 막 달달달 외워서 막 쓰시는 분들, 백지에다 써야 되는데 형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목차를 구성을 해야 돼요. 사무관리론이죠. 사무관리론은 사실상 이름이 좀 다른 게 민법, 계약, 법이죠. 행정사, 실무법이죠. 두 개는 확실히 법 과목인데 절차론이랑 사무관리론은 사실상 법이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사실상 민원 행정에 대한 과목이에요. 민원 행정을 다루는 과목인데 그만큼 논술이기 때문에 목차를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만든 기본서라든지 그리고 답안지, 모범 답안도 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편람 다 모아서 목차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외우시라는 뜻이에요. 만들어 드린 대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 외우고 나서 전 좀 욕심이 나요. 난 좀 고득점을 하고 싶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뭔가를 쓰고 싶다 하시는 거는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셔야지, 갑자기 여기서 뭔가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 되게 오래 걸리죠. 시간이 없는데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해야지.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나만의 뭔가 문구나 그거는 그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아요. 생소하지만 생소하다는 거 뭐예요? 사무관리로는 다 똑같아요. 베이스 아무도 없어요. 민법이나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법은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고 민법도 뭐 법무사나 다른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은 특히 뭐 중개사 있으신 분들도 유리할 수 있죠. 베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사무관리로는 행정사회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험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처음 보고 다 하기 싫고 다 욕을 하는. 제가 맡은 이제 1차 행정 학개론도 행정법, 민법이 아니라 학개론이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다양하고, 사무관리론도 외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엄청 흩뿌려져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이제 욕을 먹는 과목, 이제 두 과목을, 욕 먹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만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 뭐다? 이 사무관리론이다. 그래서 사무관리론에 대한 마인드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어차피 공부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무관리는 어차피 그냥 다 외워서 쓰는 건데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시험 과목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냥 외우기만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거기서 심지어 나중에 이거 빼야 된다. 이렇게 강경파됐어요. 빼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합격하고 나서 제일 도움되는 게 의외로 뭘 것 같아요? 사무관리론이에요. 이거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론이 민원 행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민원인의 요구를 행정기관이 대응하는 활동 사이에 우리가 뭐예요? 대리인이잖아요. 인허가 민원 대리인 그리고 대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법이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배우는 게 사무관리론이고 실제로 인허가 대리할 때 법정민원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심사 이거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바로 할 게 사전심사. 저도 처음에 수임했던 업무가 사전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다. 사무관리론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면 어차피 공부도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합격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기분 좋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순서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 우리 예비 합격자분들 11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다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섞여 있는 유해생, 생동사, 동사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사람마다 이게 다를 거예요. 유해생은 여기 끝났을 거예요. 기본 강의 끝났고 동사분들은 이제 여기는 끝났을 거예요. 기본 강의 수강. 근데 생동차 1차 끝나고 2차 책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1단계를 해오셔야 돼요. 1단계를 기본 강의 수강을 하시거나 직장 병행을 해서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또는 뭐를 하냐 핵심 강의 중에서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2단계랑 3단계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암기를 잡으면서 친해지는 거. 회독수를 이제 엄청나게 높여야 돼요. 근데 암기를 잡으면서인데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행정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암기를 빡세게 먼저 딱 잡아야지 승기를 잡는 과목은 절차랑 사무관리론이에요.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절차랑 사무관리론이 암기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거의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6대 4, 7대 3 정도로 암기를 여기서 엄청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민법이랑 실무법. 민법이랑 실무법도 물론 암기 영역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이렇게 좀 토픽별로 요건 하나 바뀌고 좀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례 응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점점 구조화가 돼가는데 막판까지 발목 잡는 게 이제 절차랑 사무관리론이 암기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초반에 여기를 암기를 다지지 않고 전략을 반대로 세우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암기니까 나중에 외워야지. 나중에 외우고 일단 여기 이해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못 외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암기를 딱 잡으신 분들은 마음이 안심이 돼서 이거를 잡고 사례 연습까지 쭉 갈 수 있는데 전략을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긴 어차피 암기니까 외울 거는 뒤로 밀어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무너져요. 나중에. 그래서 꼭 요 암기를 여기서 중요 강조를 둬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포인트 되는 것은 세 번째 답안지 연습을 다음 주부터 하실 거죠. 답안지를 다음 주부터 암기를 하셔서 연습을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거 특히 이제 현강분들도 그렇지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안 보고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자, 안 보고 작성. 안 보고 작성의 기준은 뭐예요? 진짜 안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막 쓰시다가 갑자기 하나가 기억이 안 났을 때 이렇게 슥 봐요. 알겠다. 이어서 써. 이거는 외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시험장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안 보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그냥 채점할 때 문제 1 이렇게 쓰면 되고 내가 만약에 안 보고 작성 못 외워서 한 문제를 그냥 버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봤다.
솔직하게 오픈북 했다. 괜찮아요. 와서 쓰는 것도 공부기 때문에 오픈북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문제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오픈북 했다.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감안할게요. 진짜 안 봤다는 거는 아무 표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봤다. 근데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와서 보고라도 한번 써보고 외우는 것도 공부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 외웠다고 해서 그냥 백지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오픈북 해서 꼭 쓰세요. 쓰면서 외우면 되니까. 다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야지 제가 채점할 때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보고 이 정도 답안을 쓴 건지 안 보고 이 정도 답안을 쓴 건지 구분할 수 있게끔 이거는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셔도 상관없으나 보신 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점점 시험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답안지를 연습을 할수록 사람마다 내가 약한 과목이 있고 좀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건 이제 또 막판에 설명할 거고 지금은 2단계, 3단계 암기를 해주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1교시 OT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수업을 나갈 거예요. 어떤 수업이냐면 다음 주에 시험 볼 문제를 오늘 다 공부를 하고 외울 거예요. 사실상 이 모의고사는 암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기할 거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를 2달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2달 동안. 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업이 진행되지만 다음 주부터 6월 17일부터 딱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오시면은 2시부터 2시 50분까지 50분으로 잡는 거예요. 시험을 봐요. 진도별로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2시간 하면은 지난해 모의고사 강평. 지난번에 이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잘 썼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함정이 있었다. 이런 거 강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 들어갈 거 5문제를 같이 공부하고 외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 어디 가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외우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프린트로 보셔도 상관은 없으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아니면 핵심 요약집 중에 단권화를 정하셔야 돼요. 자,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핵심 요약집에다가 단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핵심 요약집으로 제가 공부할 때도 단권화를 했는데 정말 고득점 나오신 분들은 작년 기준 제가 받은 점수 중에 제일 잘 받으신 분은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했대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업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 직장 병행이다 하면 여기다 단권화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단권화를 하실 때 어떻게 단권화를 하시냐? 제가 첨삭을 다 해드릴 거잖아요. 첨삭을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로 외웠는데 보니까 하여야 한다였던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거 내가 잘 못 외웠었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5문제 중에 내가 잘 외우는 논점이 있고 잘 못 외우는 논점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회독수 잘 외웠다. 이건 좀 헷갈린다. 이건 내가 너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논점에다가 앞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회독수 체크를 하면서 약점 노트, 그러니까 오답 노트인 거죠. 여기다가 내가 키워드가 이건 여러 가지 제가 별표를 쳐드리고 밑줄을 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못 쓰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내 약점 노트로 단권화를 해주시는 게 이 모의고사 때의 포인트예요. 이 모의고사 암기하고 내가 어떤 걸 암기 못하는지 오답 체크해서 나만의 교재를 같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방법이죠. 암기 방법. 사실 답은 없지만 그래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OT를 들으면 이제 질문이 없겠죠.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 자, 복습이랑 암기 시기는 지금 바로 그냥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사실 내용이 똑같다고 하지만 처음에 기본 강의는 전체를 공부하고 핵심은 그 중에 80%, 그 다음에 그 중에 나올 거를 이제 완전히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져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완전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동차분들 똑같아요. 동차분들 강의 듣고 나서 암기해야지 아니고 들으면서 이 시간에 그냥 암기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에 5개를 못 외웠어요. 그럼 하나라도 외워서 쓰자. 이렇게 가셔야지, 아, 나 5개 못 외웠으니까 안 와야겠다. 와봤자 의미 없다. 이거랑 하나는 외웠으니까 와서 하나는 쓰자.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암기한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암기 확인이 뭐예요? 여기 와서 쓰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인강 보시는 분들은 강의를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써보라고 하면 줄줄이 엄청 틀려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그냥 고정으로 틀리고, 숫자 다 틀리고, 그냥 여러 가지 제가 틀리는 거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프린트를 답안지에다가 안 보고 시간을 똑같이 재고, 여기에서 현강 들으시는 분들과 스케줄을 똑같이 해서 6월 17일에 오늘 올라간 이 답안지를 6월 17일에 시간을 재고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뭐가 틀리는지 한번 셀프 첨삭을 해보셔야 돼요. 꼭.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감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별건 아니지만 꼭 한번 몇 번 써야 된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한 번을 꼭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한 번은. 왜냐면 한 번을 써봐야지 내가 논점을 좀 잡으면서 목차도 잡으면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한 번 쭉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은 최소 꼭 손으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실 때는 이제 완전히 자기 스타일이죠. 내가 손으로 써지는 게 잘 써진다 그러면 손으로 쓰지만, 특히 이제 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외우거나 아니면은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면서 그냥 계속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정석이 없다는 뜻이야. 굳이 앉아서 손으로 쓸 필요 없고, 시간이 안 되면 진짜 지하철에서 그냥 이어폰 꽂고 계속 중얼중얼 외우신다든지, 길 걸어 다니면서 외우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외우시면 돼요. 자,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식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김밥을 먹다가 여기에 텐동집이 너무너무 유명한 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길 너무 가고 싶어서 갔더니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 줄이 엄청 길었는데, 여기서 기다리면서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민원1회 처리 방문제를 외워보는 거예요. 목차를. 정말 맛집 줄을 서면서 내가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목차를 외워보는 거예요. 외웠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외우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아,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니까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약속을 가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계속 머릿속에 한번 이 논점 하나 외워볼까? 그런 거를 목차만 한번 꺼내보세요. 그래서 외워보시는 거는 아무 곳이나 수시로, 시시때때로 외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 자, 커리큘럼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련된 노트는 끝나겠네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죠. 사례형 모의고사 6월 10일부터 개강을 하고 6월 17일부터 시험을 봐요. 그래서 8주로 진행을 해요. 8주. 그리고 시험은 7회로 들어가요. 8주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6주로 예정이 돼 있어요. 6회인데 이거는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볼 거예요. 전과목 랜덤으로 실제 시험처럼 같이 볼 거니까 6회. 그래서 답안지는 7회, 6회, 13회 정도면 충분히 연습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내가 더 공부할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고, 자, 8주. 우리의 목표는 8주 동안 외우기예요. 외우고 오답노트 체크하고 단권화 만들기가 우리 이 과정의 목표고, 여기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텀이 2주 정도 있어요. 2주. 자, 그래서 우리가 막 10월 7일까지 하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당장 2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빠지지 않고 수업을 다 듣고 다 외워서 시험을 모두 응시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2주의 휴식 시간이 있어요. 휴식 때 잠깐 이때 쉬세요. 다 여름휴가도 이때 가시고 잠깐 가시고, 그리고 이때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1회독을 해보시면 돼요. 1회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바로 응시를 하실 건데,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당연히 안 써져요. 이때 목표는 뭐예요? 6회 끝날 때 내가 전 과목 막히는 게 없이 다 써진다.
그게 실전 모의고사의 목표입니다. 이게 끝나고 실제 시험까지 약 3주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마무리 회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기해서 쓰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여기는 6회가 끝날 때까지 내가 전체 안 보고 다 쓸 수 있다.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이 과정의 목표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동차 분들, 동차 분들, 유해생분들 다 똑같아요. 지금은 누가 우위에 있고 이런 거 없이 다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생동차 분들이 지금 딱 시험 끝나고 많이 포기하세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내 과목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많이 포기하시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는 추석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운이에요. 동사생의 운이에요. 동차인데 추석 전에 볼 때가 있어요. 9회는 추석 전에 봤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좋았던 게 그냥 그때는 동차생분들이 너무 시간 부족하니까 알아서 막 포기를 해요. 지금 현강에 보시면 여기 막 꽉 찼거든요. 이제 매주 사람이 없어져요.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고, 정말로 이때까지 왔을 때 사람이 없어지니까 점점 포기해요. 점점. 제가 마라톤도 뛰어봤는데 마라톤 뛰실 때 처음에 다 같이 막 뛰죠. 점점 안 보여요.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똑같아요. 점점 포기하는데, 이번 시험은 추석 지나고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차 학생한테 유리해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유리하고. 자, 그리고 행정사 시험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합격하기 유리한 게, 우리가 그렇게 공부 시간이 몇 년을 요구하지 않아요. 시험 시간 자체가 100분밖에 없잖아요. 100분의 민법이랑 절차론을 다 합쳐서 보고 10문제를 본다는 거는 한 문제 한 문제에게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법조문도 없죠. 그냥 외워서 써라. 논점만 틀리지 말고 외워서 써라가 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근데 나중에 이 시험이 어려워지면은 1교시 민법 100분, 2교시 절차론 100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이 깊이가 엄청 많아져요. 그런 시험들이 이제 오래된 우리 전문직 시험들 기본 2년부터 시작하죠. 2년, 3년. 근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구조 자체가 동차로 끝내기 좀 좋게 돼 있어요. 많이 공부하지 말고 단기간에 빨리 외우시고 논점 잘 잡고 쓰면 붙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잘못 잡으신 분들이 막 공부를 하세요. 자꾸. 합격하시고 제발 대학원 오세요. 대학원 오시면 되고, 공부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합격을 위한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는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답안지 작성은 뭐예요?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는 거예요. 강의는 앉아서 계속 듣죠. 공부도 눈으로 계속 보죠. 한번 그냥 딱 물어봐요. 방금 본 거 덮고 나서 목차 다시 떠올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앉아서 막 쓰고 인강 듣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한 줄도 못 쓰면 떨어집니다. 한 줄 백지예요. 1차는 우리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도 25%는 맞출 수 있는데 2차는 백지 내면 안 돼요. 0점입니다. 그래서 꼭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고, 이거와 연관된 게 이거예요. 메타인지 학습. 내가 아냐 모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장수생으로 가는 발목 잡는 일이 뭐예요?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알 것 같은 느낌. 답안지 백지 한번 써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연습을 안 해보시다가 막상 현강이나 이렇게 모의고사 과정 안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내가 시간 재고 답안지를 과연 몇 번이나 쓸 수 있느냐.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있는 과정이랑 똑같이 맞추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답안지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 알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답안지에서 이상한 말을 쓰는 순간 1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체력 관리, 그리고 멘탈. 두 가지 진짜 중요해요. 지금부터 사실 더 중요해요. 4개월 남았는데 지금과는 다른 게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여름이 되고 더워지고 막 에어컨 쐬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체력 빠지는데 뭐 감기 걸리고 냉방병 걸리고 체력이 막 깎여요. 자,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짧은 시간에 다 외워야 돼요. 법전 없이 다 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1주일, 2주일 손을 놓으면은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휘발성이 강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또 조급해져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자, 체력 관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약물을 드시면 되겠죠. 모든 약에 의존하시고 4개월 남았잖아요. 약물에 의존을 하시고요. 약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합법적인 의약품 홍삼과 네, 홍삼과 이제 에너지 홍삼이나 뭐 비타민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약간 좋은 선물 이런 거 옷소몰 있어요. 옷소몰 이게 좀 비싼 영양제인데 누가 선물 줄까 이러면 이런 거 달라 그래요. 이런 거 비싼 거 이게 좋아요 누르시면 돼요. 카카오톡 선물에 좋아요 눌러두세요. 이런 거 비타민 같은 거 비싼 비타민 좀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좀 저는 강조 드리는데 유산소를 해야지 그냥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 있으면 하체에 피가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에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유산소까지 힘들다 그러면 많이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 하체의 피를 머리로 올려줘야지 뇌에 환산소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으면 하체에만 피에 몰리고 머리만 아파요. 두통만 오고 암기도 안 돼요. 그래서 잘 건강 챙기시고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외우시고 꼭 체력 관리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제 멘탈이죠. 멘탈 주변에서 멘탈을 많이 흔듭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서 멘탈 힘들어요. 이제 각종 단톡방들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이 합격여법학원 선택하셨지만 이제 다른 학원 여기선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갑자기 불안해져요.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면 그거를 볼 시간이 솔직히 없고 그렇게 다 공부하면 이도저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 불안하다, 완벽하게 고득점 하고 싶다 하시면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주변에서도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하니까 그거 막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안 해도 되지. 행정 뭐 잘 모르니까 행정사 그거 왜 하냐 엄청 많이 이제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직장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오시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보게 되고 그냥 카페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그냥 안 보이는데 공부하시고 행정사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합격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안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그게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 사람은 행정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해봤고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절대 들을 필요 없고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합격을 하기를 정말 원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은 저랑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멘탈을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멘탈을 위한 그림을 딱 넣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4개월 동안 못 쉬거든요. 못 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그림 자체는 그 달리의 그림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데미안 호스트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이 세계가 R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평온해요. 안정돼 있고 아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시키는 사람 없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굳이 나오겠대. 굳이 이 R을 깨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이 R에서 깨고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R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무도 이거 하라고 시킨 사람 없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시간 내고 돈 주고 에너지 쓰면서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깨고 나오면 다른 세상이 있는데 깨고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되고 솔직히 1년, 2년, 3년 하라는 게 아니고 4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4개월만. 딱 4개월만 집중을 하셔서 이 R을 깨고 딱 나오시면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딱 4개월만 참고 4개월도 너무 길다 그러면 딱 2달만 이 모의고사 과정 전체 과정 다 공부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OT이기 때문에 좀 리마인드도 하고 다시 마인드셋을 하고 좀 소화도 시킬 겸 OT를 진행을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